안녕하세요. 곽 작가입니다. 제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끔 골리앗과 싸워야 하는 다윗이 된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들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겠죠. 그럴 땐 참 막막합니다. 나도 다윗처럼 골리앗에 맞서서 이길 수 있을까? 음, 근데 기독교 성서를 보면 정말 다윗은 말도 안 되는 성배식인 것 같아요. 구약에 이때의 상황이 잘 나와 있던데요. 개역 개정 성서 사무엘상 17절에서 우선 골리앗을 소개하는 부분을 보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노도 1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녹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1큐빗이 약 50cm니까 6큐빗 플러스 한 뼘이면 3m가 넘는 거인입니다. 과장을 감안하더라도 정말 큰 사람이 온몸에 청동으로 된 갑옷을 두르고 나온 거죠. 무구가 다 놋, 놋이라는 게 청동이죠. 이 놋이라는 거는 역사적 사실에 부합합니다. 이때가 BC 10세기쯤이고 지중해 주변은 아직 청동기 시대였거든요. 어, 노투구와 노각반, 비늘갑옷, 노단창 등은 음, 그 호메로스가 묘사한 고대 그리스 영웅들의 무구와도 닮아 있습니다. 참고로 호메로스는 BC 8세기 사람이고 일리어드와 오디세이의 배경은 BC 12세기쯤 됩니다. 이 전쟁 기술로 보자면은 그리스에는 중장 보병은 있었지만 아직 중장 보병의 팔랑스 전투는 나오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청동 갑옷으로 무장한 병사들이 우르르 달려가서 1대1로 싸우는 그런 시절이죠. 그러니까 호메로스가 일리아드에서 묘사한 아킬레우스와 헥토르의 대결이 대표적인 사례죠. 그리스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중에 하나인 블레셋의 골리앗, 또 그리스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리스에 사는 그리스인은 아니죠. 그리스 이민자였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기독교 성서에서 이 블레셋이란 민족에 대한 언급은 이 바빌론의 유대 정복 이후에는 사라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 블레셋인들도 모두 강제 이주시켜 버렸거든요. 페르시아 왕 키로스가 레반트를 비롯한 지중해 동쪽을 정복한 후 유대인들을 원래 살던 곳으로 돌려보내지만은 그 이후에도 블레셋인들은 더 이상 소식이 없어요. 하여간 블레셋인들은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로 그러니까 이제 포경 안 한 거죠. 이 사람들은 크레타 섬이나 그리스 본토에서 온 이민자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생활 방식이나 전투 방식도 이들과 비슷했을 겁니다. 기독교가 그 서구 문명의 기반 중에 하나인 만큼 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윗과 골리앗이 참전한 전투에 대해 연구를 했어요. 성서에 나온 내용 외에도 알아낸 게 많습니다. 우선 블레셋의 위치는 현재 가자지구 북쪽쯤으로 추정해요. 지도에서 대충 위치와 크기를 감을 한번 잡으십시오. 참고로 블레셋 사람들은 이 바다를 좋아하는 그리스 사람들답게 바다 근처에 살았어요. 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언덕을 본거지로 하는 육지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투는 이제 바다와 언덕의 중간쯤에서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산이 바로 전투가 벌어진 장소로 추정되는 곳인 엘라 계곡의 현재 모습입니다. 이스라엘군의 시점으로 보는 거죠. 양쪽 다 이제 언덕 위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맞은편에 보이는 언덕 위에 블레셋 군대가 몰려 있었는데요. 한참을 서로 노려보기만 하는 소강 상태였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전령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었던 겁니다. 그가 자기 전령에서 내려와 대표 선수끼리 한판 붙는 걸로 승부를 가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쪽 사우랑의 이스라엘 진영에는 키가 3미터나 되는 거인을 상대로 싸울 수 있는 용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며칠 동안 속만 끓인 거죠. 그런데 하루는 사울 왕의 군대에 속한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달하려고 온 다윗이라는 소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싸우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다닌 겁니다. 그 말이 이제 사울 왕 귀에까지 들어가죠. 그러니까 왕은
그런 용감한 사내가 누구냐 궁금해서 다윗을 만났습니다. 아 근데 이럴 수가. 다윗은 아직 새파란 소년 아닙니까? 물론 이제 그래서 왕은 다윗을 말렸죠. 아,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저 3미터나 되는 거인의 상대가 되겠냐. 음, 그러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끝까지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이제 우기면서 이제 자기를 내보내 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할래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내가 사자와 곰도 잡았는데 이 포경도 안 한 블레셋 놈 하나 못 잡겠습니까? 이거죠. 계속 우기니까 사울도 더 이상 이제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뜻대로 해봐라 이러면서 자기가 입고 있던 무구를 다윗한테 입혀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이 철무와 갑옷 같은 건 너무 무거워서 못 쓰겠다. 그러면서 평소에 복장 그대로 싸우러 나갑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국굿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렇게 자기한테 다가온 다윗을 보고 골리앗은 기가 찼어요. 아니, 저는 저 조그만 놈이 막대기 하나 들고 나한테 나랑 싸우자고 왔는데 이게 뭔 짓이냐? 음,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깨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네가 나를 개 취급했으니까 신들에게 맹세코 너를 개박살 내주겠다. 뭐 이런 거죠. 여기서 이제 신들의 이름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처럼 일신교가 아니고 다신교인 거죠. 어, 그죠? 어쨌거나 하여튼 다윗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내가 너를 죽이겠노라 이렇게 말대꾸를 한 후에 돌팔매를 빙빙빙 돌리더니 회심의 일격을 확 날립니다. 이 날아간 돌은 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박혔고 이 골리앗은 그 자리에 꿍 하고 쓰러지는 거죠. 근데 이제 다윗은 칼이 없었기 때문에 이 골리앗의 칼을 들고 그의 머리를 잘랐습니다. 어, 이스라엘군과 블레셋군의 승부는 여기서 끝이었습니다. 사기가 오른 이스라엘군이 와 하고 돌격하니까 블레셋군은 이제 달아나느라 바빴죠. 근데 이제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토끼와 거북이와 더불어 터무니없이 약한 쪽이 이 강턱을 꺾는 이야기의 표본이 되었죠. 근데 최근 연구자들 중에는 이 승부가 그 정도로 터무니없는 대결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저도 사실 그런 의견에 좀 동의하는 편입니다. 여기서 대결의 당사자인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력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골리앗을 보면은 굉장한 거인이긴 한데 어딘가 약한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뭐 격투기를 보면은 최홍만 같은 거인이 자기보다 작은 선수한테도 이렇게 패배하는 경우를 보잖아요. 그래서 등치가 크다고 바로 강한 건 아니란 거죠. 키가 3m가 넘었다는 기록은 좀 과장이겠지만 보통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컸다는 이 골리앗은 어, 뭔가 질병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골리앗도 거인증을 앓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음, 그러면 이제 보기보다 강하지 않았을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성서의 그 사무엘상 17장 7절을 보면은 골리앗이 등장할 때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뭐냐면 골리앗은 눈이 어두웠던 게 아닐까 하는 거죠. 방패 든 자가 이제 골리앗한테 길을 알려줘야지 그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게 역시 거인증의 증상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물론 엄청나게 강한 거인이었지만은 동시에 눈이 어둡고 동작이 굼뜬 약점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물론 아직 소년티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돌팔매질에 매우 능숙한 전투비행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실은 이 고대 그리스에는 중장 보병 시대 이전과 이후에 펠타스트라는 이름의 병사들이 존재했는데요.
그리스 반도 서북 쪽에 일리리아나 동부 쪽에 트레키아 산악지대, 그게 펠타스트라는 병사들이 많았는데요. 얘들은 이제 무거운 갑옷을 입고 싸우는 게 아니고 그냥 가벼운 복장을 하고 가벼운 활, 투창, 돌팔매 이런 걸로 적들과 싸우는 병사들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늘 이제 갑옷을 입은 그 무거운 병사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신속하게 움직이는 게릴라 같은 병사들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런 병사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음. 고대 이스라엘 역시 산악 지형에 위치해서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듯이 예. 그러니까 갑옷으로 무장한 병사보다는 이 펠타스트 형의 병사들이 더 많았을 거라고 추정할 수가 있죠. 그 중에는 물론 이제 활이나 돌팔매질로 굉장히 능숙한 그런 병사도 있었을 겁니다. 어, 그리고 돌팔매꾼이 만약 정확히 목표한 곳에 돌팔매를 날릴 수 있다면은 사실 상대가 아무리 커도 문제가 없어요. 실제로 다윗은 골리앗의 드러난 이마를 정확하게 노리고 이렇게 돌팔매를 꽂았죠. 그 일격에 골리앗은 썩은 나무처럼 킹 하고 넘어졌습니다. 저는 뭐 이 다윗이 바로 이 펠타스트형 병사가 아니었냐 이렇게 짐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은 이 그리스식 중장보병과 어, 펠타스트의 대결에서 후자가 이긴 거죠. 어, 그리고 그 사건이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로 각색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가 탄생한 거죠. 다시 말해 다윗은 골리앗과 승부를 해볼 만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